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을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나오는 이론들은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 특히 규정에 나오는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규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겉핥기식으로 한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문법에 흥미가 생긴 친구들은 교재를 하나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EBS에서 나온 중학국어 문법 필독이라는 책 잘 나왔더라고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번 공부해두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받침은 7개로만 발음됩니다. 표준발음법 제8항에 나와 있죠.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그리고 이 7개 자음을 대표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받침이 이 7개밖에 없을까요? 많겠죠? 근데 이 7개로만 소리 난다는 것은 받침 발음이 이 7개 중 하나로 바뀐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어떤 자음이 받침 발음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겠죠? 좋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제9항 보시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받침 쌍기역 키읔은 기역으로,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글로만 보면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한국어 네이티브라고 했었죠? 이런 규정 몰라도 우리는 이미 잘 발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엉덩이 주머니에 규정집 넣어놓고 다니면서 말할 때마다 그 규정집 찾아보면서 말하는 사람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다 문법적으로 맞게 잘 발음해요. 근데 왜 배워요? 누가 문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문법적으로 맞게 발음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문법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규칙이 뭔지, 그 체계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규정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좋아요. 예를 한번 봅시다. 158쪽 1-1번 봅니다. 지금 받침 발음 배우는 거예요. 입과 입 발음해 보세요. 어때요? 똑같죠? 왜냐하면 비읍이나 피읍은 받침에서 똑같이 비읍으로 소리 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지금 이게 9항에 나오는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비읍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의 예시예요. 어말은 단어의 끝을 의미하고요. 자음 앞이라는 건 예를 들어 밥과처럼 이음절 이상일 때 기역 앞에 놓인 비읍 같은 걸 말해요. 둘 다 그냥 쉽게 그냥 받침 소리로 올 대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1-2번 봅시다. 박, 부엌 모두 받침에서는 뭘로 발음돼요? 그렇죠. 기역으로 발음이 다 똑같죠? 설마 쌍기역이라고 더 세게 받침을 발음하고 부엌할 때 키읔을 부엌크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똑같이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앞에 비읍이나 기역과는 달리 니은은 니은 말고 다른 자음이 니은 받침으로 소리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쌍니은 같은 거 없잖아요. 니은으로 받침 소리가 나는 경우는 니은밖에 없어요. 닫다, 밭 모두 뭘로 소리 나요? 그렇죠. 디귿으로 소리 나죠? 앞에 니은과 달리 디귿의 경우는 티읕이 있죠. 쌍디귿은 왜 없느냐? 쌍디귿이 받침으로 오는 단어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규정에 쌍디귿까지 넣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시옷이 받침으로 오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시옷 그대로 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옷과 쌍시옷이 받침에 오면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옷, 있다 해보세요. 설마 오스, 이스다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디귿으로. 지읒과 치읒도 마찬가지예요. 낮, 빛 모두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나즈, 비츠로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처럼 받침에서 디귿으로 바뀌는 자음들이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이 되겠네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발음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리을로 가봅시다. 리을도 아까 니은과 마찬가지로 리을 외에 다른 자음이 받침해서 리을로 소리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음도 마찬가지고요. 밤, 이응도 그렇습니다. 강. 그럼 7대표음 중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본인 외에 다른 자음이 바뀌어서 본인처럼 발음되는 자음이 없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입과 입, 이건 1번에서 했던 거죠.
피읍이 받침으로 오면 비읍으로 소리 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받침의 발음을 자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살펴봤는데 한 개 빠진 게 있죠? 히읗. 히읗이 받침으로 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국어에서는 히읗이 받침으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고요? 노타 할 때 히읗이 받침으로 오잖아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금 발음인가요? 표기인가요? 발음이죠? 표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노타를 쓸 때는 원형을 밝혀 히읗을 받침으로 쓰지만 이걸 발음해 보세요. 노타가 되죠? 여기서 받침 발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을 했을 때 받침에 그 자음이 있는 걸 얘기해요. 아까 봤던 예시들은 다 발음을 했을 때도 다 받침에 자음이 있었죠? 입, 이런 식으로. 근데 히읗으로 끝나는 명사가 일단 없어요. 전부 동사나 형용사예요. 그러다 보니 뒤에 어미가 붙는 걸로 찾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를 봐도 히읗이 받침에서 살아있는 게 없어요. 노타 같은 경우는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으로 축약이 돼요. 노타, 논느는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동화되어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노소 같은 경우는 뒤에 시옷이 된 소리가 되면서 받침이 사라집니다. 노은이는 그냥 히읗이 탈락해 버리고요. 없어요. 그래서 히읗이 발음에서 받침으로 오는 경우가. 표준 발음법에서 히읗에 대한 규정이 왜 없는지 이제 알겠나요? 좋습니다. 연음으로 가봅시다. 표준 발음법 13항과 15항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금 배웠던 내용, 발음할 때 받침이 7대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은 서로 일어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아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거나 연음이 일어납니다. 물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순차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두면 됩니다. 그럼 연음이 뭔지 한번 봅시다. 13항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전미사가 결합하면 그 받침의 발음을 그대로 뒤로 옮겨서 발음한대요. 이게 연음이에요. 받침을 뒤로 올려서 하나로 연결시켜서 발음하는 거. 근데 조건이 있었죠? 뒤에 붙는 모음이 조사나 어미, 전미사여야 한대요. 우리 형태소 배울 때 조사, 어미, 전미사를 묶어서 뭐라고 했었죠? 형식 형태소. 기억나나요? 안 나면 다시 공부하고 옵시다. 연음이 일어나는 환경,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이렇게 규정만 읽으니까 또 뭔 소린지 모르겠죠? 예시를 봅시다. 158쪽 2-1번 잎이, 잎을 발음해보세요. 설마 입이, 입을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해요. 연음해야 하는 상황인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버리죠? 그 다음에 연음시켜요. 근데 그건 사투리고 우리가 배우는 건 표준 발음법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투리가 틀린 건 아닙니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냥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은 것일 뿐이지 결국 표준어도 엄밀하게 말하면 서울 사투리예요. 어떤 게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서울 사투리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입 뒤에 이와 을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잖아요. 이럴 땐 연음해야 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환경에서는 다들 연음을 해요. 사람들이 이 규정을 외운 다음에 적용해서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연음을 하는데 잘 살펴보니 이런 조건에선 다들 연음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법칙을 찾아내고 그걸 규정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말이 먼저지 문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거꾸로 가지 맙시다. 좋아요. 그럼 연음이 아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조건을 봅시다. 아까 연음과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겠죠?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대표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연음시켜요. 15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으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또 모르겠죠? 이 말에 이, 비 발음해보세요.
설마 청개구리처럼 또 이파래, 이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규정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발음해 보세요. 이발에 이비 이렇게 되죠? 왜 연음이 일어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났나 보니까 뒤에 붙은 말이 아래, 위 같은 명사, 즉 실질 형태소가 온 거예요. 아,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오면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연음시키는구나. 이렇게 어떤 문법 규칙을 발견한 거고 그걸 규정에 적은 거예요. 쉽게 기억하려면 연음은 형식 형태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실질 형태소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형식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건 없으니까 이 둘은 겹칠 일이 없어요.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순차적으로는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발에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 다음 위로 옮겨 연음되는 것처럼. 3번으로 갑시다. 규정 생각하지 말고 일단 먼저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것은 꽃을 이렇게 연음되고 뒤에 있는 것은 꼬디로 이렇게 발음되죠? 아마 대부분 잘 하실 텐데 그래도 분명히 있어요. 꽃을, 꼬치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근데 이건 틀린 발음이니까 교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받침을 올려 그대로 연음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대표음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다음 올려서 연음됩니다. 을이라는 조사가 왔을 때는 연음, 위라는 명사가 왔을 때는 대표음으로 바뀌어 연음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연습 문제 하나, 심화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없다는 어떻게 발음되죠? 맛없다로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 연음시키죠? 없다라는 형용사는 실질 형태소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겠죠? 옆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라는 명사, 실질 형태소가 붙으니까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음되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넋이. 이거 어떻게 발음돼요? 넋이라고 발음되죠? 이런 걸 겹받침이라고 하는데 겹받침도 연음되는 환경은 똑같아요. 다만 둘 중에 뒤에 있는 것만 올라가죠. 이 경우 올라가면서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네요. 맛있다. 이건 어떻게 발음되죠? 맛있다로 발음되죠? 왜냐면 있다라는 형용사가 실질 형태소니까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 연음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맛있다도 허용한다고 나와요. 이 경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발음하니까 허용해 준 거예요. 아시죠? 원래 자장면이 맞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짜장면이라고 하니까 짜장면도 허용해 준 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